지금 이제 우리 2022년이고 머스크 형님이 어쨌든 스타링크, 뉴럴링크 뭐 칩을 박는다. 머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의 바지 사장들 뭐 로스차일드니 록펠러니 뭐 그들의 하수인들이니 각국의 뭐 일루미나티니 딥스테이트니 간에 스타링크 한다느니 뉴럴링크 한다느니 칩을 박는다느니 과학물질 문명의 힘을 빌어서 지금 2020년, 22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건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현실. 옛날에 슈타이너 선생님, 최선 선생님이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아생전에 어, 뜻한 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되기, 예수님 되기, 부처님 되기, 나를 알기, 뭐 참나 찾기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쨌든 그 시대에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하신 말씀과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죠. 두 분이.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2022년도에 슈타이너와 최소원 선생님을 링크 시스템을 걸어서 다시 한번 재조명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죠.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거 임무 중에 하나.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옛날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도 없고, 실은 뭐 두 분이 전화 통화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들의 서적이 뭐 교류가 돼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이, 이 비교, 비의라고 하는 것이요. 시대에 맞게 무조건 내려와요. 무조건 내려오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굳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2500년 전 방식으로, 1000년 전 방식으로, 자, 두 분이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전 방식으로 머무를 필요가 있느냐. 자, 우리가 해인 거리는데 해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이게 공평한 사고예요. 이게 해인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해인이라고 그래갖고 한자 파자하고 뭐 옛날 서적 보고 난리가 나.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인터넷 공유 시대예요. 지금 말하는 것.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에 맞는 해인 시대 도구 이용해야죠. 도구.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통술수로서 뿅 하고 가서 정말 텔레파시로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줘야 될 걸 지금은 실제로 그냥 실시간으로 만나서 떠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줌으로. 근데 그 힘을 굳이 이용을 안 하거나 없다고 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시대에 해인 시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링크가 있었어. 링크가. 하지만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현재 해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물질 문명이 정말 고맙게도 만들어 놓은 이 인터넷 세상 누구나 예수 부처가 될 수 있게 경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놨을 때는 더욱 효율적으로 더욱 신속하게 그 일을 해치워야 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 해치워야 한다. 왜냐면요. 물질 세상의 루시퍼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슈타이너 선생님, 최소원 선생님이 했듯이 그냥 언젠간 되겠지, 운명에 맡겨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절대. 그럼 우리 또다시 돌아야 돼. 한 바퀴. 앞으로의 운명은 또다시 돌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힘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번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는 더 지루한 우리들로서 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과학, 물질, 문명의 힘을 빌어서 누구는 칩을 박을 것이고 누구는 칩을 안 박을 것이고 중요한 건 코로나 시대 때 백신을 맞고 안 맞고 하고 똑같아요. 이거 갖고 이제 엄청 싸우겠지. 동무분들은 자신이 선택한 걸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책임지면 돼. 맞아가지고 실은 병신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지. 실패한 거예요, 그건. 실패야. 하지만 저도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박든 안 박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으려고 해요. 왜? 왜?
개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왜?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떠들면서 소통을 안 해도 돼요. 동무분들이 실은 100명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100명만 예를 들어서 칩을 박아가지고 부작용이 없다. 이거 진짜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저쪽에서 그냥 그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수준까지도 분명히 가요. 단 50년 만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힘은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비등하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 사람들도 그 힘만큼 연결이 돼요, 이게. 그 힘만큼. 또는 그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전원 내리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칙바쿠 삐비비비비 해서 팍 터졌잖아.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그거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전기 자극 살짝 잘못 줘가지고 그냥 걔 돼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위험성은 내가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돼요. 그건 감내해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 세계가 와요. 이 세계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런 수준이 아니죠. 더한 공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오면 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선택의 기로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부터 그런 공평한 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안 하면 이때 가서는 지금은 동무 그러면서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도반도반 그러면서 갈 수 있어.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꼭 와해가 돼요. 그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과학하고 역사가 다 뒤바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과학하고 역사가 뒤바뀌어서 이론 자체가 깨져버리면 아무리 마음 공부를 이만큼 하면 뭐예요. 거기서 다 흔들릴 건데. 그러면 다 불풀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치. 이제 앞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건데요, 여러분. 역사, 과학, 이론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이치만 뽑아내면 돼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도 하늘이 천동설이 맞다 그래도요. 우리 그냥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역사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뭐 정말 이 대륙 조선설이 맞다 그래도 그래. 한 또 50년 흘렀어. 역사서 하나를 딱 내놔. 다 뒤바뀌었어. 그래. 상관없어요. 이런 아카식 기록을 보면서 이치만 캐내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떠들어 제끼면서 역사를 100가지로 변형을 하고 과학물질 문명의 지식의 이론을 100번을 변화시키더라도 이 수많은 우주의 이론에 절대 못 다가가요. 절대. 그리고 얘네들이 뻥쳐가지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했던 거 여기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아니야 그랬던 과학적인 이론이 어느 우주에 어느 지구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진짜 맞는 이론이야.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불편스러워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세상에서 끄달리는 나의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죠. 이 작업이 힘들어. 그래서 흔하게 종교에서 말하는 공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실은 이 부분까지는 거의 맞아요. 우주 섭리 정도를 깨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거 맞아요. 우주 섭리 깨치면 역사가 어떻게 되건 정치가 어떻게 되건 뭐 과학 이론이 어떻게 되건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치. 더 상위적인 이치. 더 우주적 이치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주 섭리를 벗어나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우주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더라도 지금처럼 공평한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방금 이게 다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거짓으로 살았던 게 어떻다는 거예요. 해저에서 막 진짜 도시가 발견되어서 막 여태까지 알았던 역사가 다 뒤집어졌어. 그렇지만 어제까지 진실로 알고 있던 내가 진실이란 소리예요. 지금 생각하면 거짓부렁에 속았던 바보 같은 내가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였던 나였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다른 우주에서 진실. 제가 막 얘기했다고 그래서 다른 우주에는 무슨 평행 우주가 있고 다중 우주가 있고 홀로그램 우주가 있어서 저쪽에서는 맞아 그게 진실일 거야 하고 갑자기 또 칙하고 분리시키죠.
이런 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저 자체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지금도 일부러 계속 그러다가 만약에 끝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또 확 분리시켜놓고 끝. 아니에요. 어제까지 속았던 내가 진실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어제까지 내가 그 우주였거든. 어제까지 내가 그 우주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돼요. 분명히. 그래서 늘 지금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 그래서 1860년 이후로 살았던 최순 선생님과 수차인원 선생님을 우리가 다시 있는 거, 오작교를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 하나다라는 부분하고,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은 충분히 이용하되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공평한 판단으로서 책임을 지면 된다. 서로 분란 일으키면서 서로 반목시키면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작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앞으로 그런 혼란이 계속 닥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계속 걸러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2100년에는 인구의 70%가 개, 돼지가 된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살아생전에 일어나요, 이게. 그죠? 앞으로 50년 뭐 이렇게만 지나면 되잖아요, 거의. 50년, 60년, 70년, 80년. 자, 2100년 돼서 70%가 개돼지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은 이전부터도. 코로나로 뒤흔들렸던 사람들, 자기가 남 욕하면서 마녀 사냥했다는 거 모르고 까마득하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개돼지예요. 왜? 다른 더 강력한 코로나가 오면 더 끄달릴 게 분명하거든. 지금 그들은 그거를 시험해봤고 정보를 캐냈고 결론이 났겠죠. 아, 이 무제한 인간들 요 정도 자극으로 저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흔들리는구나. 조금만 10%만 올려봐. 버튼 돌려. 10% 띠디디디디 더 싸우겠지. 더 분리되겠죠. 서로. 그러면서 누구한테 신경을 써? 개고양이. 개고양이한테 아이 이러면서 미쳤죠. 개고양이가 무슨 우리 아이야. 정말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동물 사랑이고 생명 사랑이래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우 우리 아이는요. 이거 여러분 인간성 상실이에요, 이건. 이거 이거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 저 사람이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고 아우 굉장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발. 개 고양이가 무슨 우리 아이야. 어우, 여러분이 제대로 통찰을 하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정말.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죠. 물론 순수해. 그렇게 동물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 개돼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본인한테도 그래, 본인한테도. 이런 사실들이 도대체 귀에 들리냔 말이에요. 내가 50년 후에 개돼지가 되고 있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애들은 없고 개 고양이만 드글드글해. 저는 5마리 키워요. 10마리 키워요. 길거리에 고양이들만 보면 미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개 고양이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작업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신 차리세요. 그건 동물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무슨 아이야, 아이가. 개 고양이한테. 끔찍해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제발. 자, 어쨌든 과학물질 문명도 루시퍼의 힘으로 쭉 올라가고요. 이치도 쭉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을 뭐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선택에 책임을 지자. 이런 싸움에 끄달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오는 10년, 20년, 30년대 엄청 혼란스러운 이 이분법적인 사실들이 막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알고 내년, 후년, 앞으로 5년, 10년 맞이해 보세요. 분명히 대격변이 일어날 거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크게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장난, 그들의 장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아버지가 어,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중에서 한 100년 끌고 갈 뭐 오너를 좀 선택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시험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과학물질 문명을 시험한다 또. 그러면서 그것의 적임자가 누구인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와중이에요. 길들이기죠. 길들이기 어떻게 보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여서 미래 40%를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천연가스 같은 거 공급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화학비료 이런 거에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화학비료를 만약에 공급을 안 해주면 식량난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전쟁통이니까 미래 생산량이 떨어지면 그 주변에서 이거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기근에 시달려서 기아를 막 겪겠죠. 어, 실은 전쟁통이라고 하는 것의 힘은요, 폭파되고 총대포 맞아갖고 죽는 것보다는 후유증이죠. 원자폭탄도 후유증인 거고. 어, 지금 그들의 장난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하면요. 그들의 장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하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공포심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공포심. 결국에 끝을 찾아가다 보면 이거예요. 공포심. 그러니까 끝을 찾아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나오는 거죠, 또. 종교 자체가 공포심 장사잖아요, 이게. 천국 장사잖아요, 천국 장사. 사후세계 장사. 변질됐잖아.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완전 변질된 거 아니에요, 공포심 장사. 기도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너 기도 안 하면 지옥으로 가. 무섭지? 이거죠, 이거. 그거를 현실에서 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신노름 하는 거죠, 신노름. 그 힘이 있고 돈과 권력을 다 가졌으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러시아가 화학 비료 때문에 갑이 된다.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량의 40%를 갖고 있으니까 뭐 얘가 조절하면 이게 루저가 된다.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밀의 40% 생산량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다른 데에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는 그들의 그냥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선택에. 언젠가 4월 1일 날 만우절인데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사망. 만우절 뉴스가 만우절 4월 1일 날 뉴스가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사망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우절 뉴스였어. 근데 그게 실제 벌어질 수도 있죠. 어, 최초의 코미디언 대통령 사망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다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어,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는 그들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쥐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세계 정세를 판단하는 사람들도요, 이 정도까지 통찰하지 않으면 그들의 판단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사건건들은 판단하는 힘들이 있지. 왜? 인터넷 공유 세상이니까. 가려도 삐직삐직하고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정보를 귀신같이 캐가지고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 진리 정도는 잘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섭리를 보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 정보를 여러분들은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쪽을 선택하든 이쪽을 선택하든 양쪽을 다 보고 있으면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당황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통찰의 고찰을 거듭하다 보니 뭐까지 나온 거예요? 예언.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 그들의 손아귀다. 아무리 세계 정세 잘 알고 뭐예요. 타노스님이 딱 예언해 놓고 갔는데 거의 다 맞추고 있는데 지금. 근데 그들이 보아하니 야 한국에 그런 예언서 있더라 갖고 봐 줄줄줄줄 해보니까 동북경정하고 뭐하고 세계 정세하고 맞춰보니까 요때 요거 터트려 탁 터트려 우와 대단해.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섭리까지 깨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야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의 영토가 70%가 가라앉는데 그들이 이런 예언이 있어? 야 해저에다 핵폭탄 10개만 심어. 빵 해일 일본 가라앉아. 이거 그냥 섭리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 따위 같은 거는 이제 제발 버리란 말이에요. 이거.
지나가는 개가 옷을 노릇이다라고 그냥 혀를 차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그들의 힘을 지금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예언 막 그러고 있으면 저도 그랬죠. 저도 불과 4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 말장난이구나, 이게. 다 말장난이구나. 진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를 알아서 신이 된다. 이건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치를 알아서 신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예언이죠. 이런 게 예언이야. 이 정도 여러분 예언은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예언, 타인에 대한 예언,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예언을 하세요. 스스로 믿고. 자, 어쨌든 세계 정세가 지금 불안불안하고 지금 코로나는 연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터질지 모르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당황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니까. 중요한 정보들은 정보대로 얻으면서 가셔야 돼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라 그래도. 이 포인트로 말씀하세요. 시민의식이 깨어났다라는 포인트. 어. 러시아군이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힘으로 보나 훨씬 월등한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그거에 비해서 열등하고 게다가 편성된 거 보니까 예비군이야. 그런데 러시아군이 맥을 못 쳐. 맥을 못 춘대요. 그 원인은 즉슨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자기 명분이 너무 없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군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마음에 들어가 보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사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물건이 없으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게다가 또 인터넷 공유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짓이 민간인도 뭐 우연찮게 죽일 수도 있고 얼마나 한심해요, 스스로가. 사기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이 예비군, 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거 막 의식이 고취돼 가면서 민주의식이 막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식이 깨어난 것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승리로 볼 수 있고 지금 양국의 군사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시민의식이 깨어난다 그러는 게 도대체 무슨 결과를 가져왔냔 말이에요. 우리도 광주 사태, 뭐 무슨 사태, 뭐 우리나라의 광주 사태나 시민운동이 이제 유행이 될 거예요. BTS처럼. 분명히 그런 것들을 롤 모델 삼아서 후진국들한테 곳곳에 그런 의식을 심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 흉내내고 있잖아요. 왜? 한번 해봤거든. 그리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이거. 시민의식이 깨어나니까 이게 민주야. 이게 자유야. 이래야지 평화가 오는 거야. 이게 진정한 평등의 세상이지. 그러면서 뭐를 쭉 하고 집어넣어요? 자본을 슥슥슥슥 하고 밀어넣겠죠.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돼지가. 지금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이 전 세계에 정말 깨어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나? 본인들은 착각하고 있죠.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 나라야 우리는. 우리는 몸 바쳐서 운동권 그때 운동권 사람들이 막 깨어나서 정말 총대포 맞아가면서 칼에 찔려가며 이 민주 나라를 세운 거야. 그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은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를 보란 말이에요. 결과를.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운동권 다 물러나려며 언제 그랬냐는 듯. 양쪽으로 끄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 짚었죠. 잘못 짚었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깨어났다 그래서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의 탄생이에요. 노예의 탄생. 고찰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시선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시민이 깨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냥 집단 노예 탄생이에요, 그들의.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자극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들의 노름에 그냥 완전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이 사실 알아 하고 진리 세상, 지구 안에서 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냥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이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시민의식이 깨어나네. 와, 저게 자유고 민주지. 물론 틈은 동시에 존재해요. 노예가 될 틈, 개돼지가 될 틈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렁얼렁 작업해서 그 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질의 영혼력으로 메꿔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동시에 그런 기회는 없지만 지금 그들의 힘이 월등하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깨어나는 시민의식이 승리다라고 자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긴장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 시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영성 전쟁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쟁은 장난이에요, 물질. 실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전기 끊어버리고 지금 내가 기근 상태 만들어버리면 전쟁 효과보다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못하러 전쟁할까요? 재고. 재고떨이. 이제 바꿔야 되거든. 재고는 많은데 바꿔야 되거든요. 이미 저거 다 쓰레기가 된 지 오래예요, 여러분. 총대포 쓰레기가 된 지 오래예요. 못하러 그래. SNS에 작업치면 다 죽는데 이미. 건물 안 부셔도 돼요. 똑딱똑딱 버튼질 몇 번만 하면 다 자기네 거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못하러 총대포 쓰냔 말이에요. 잘 골라서 시기적절하게 저 지역이지 분쟁 지역이지 저기 해. 그리고 러시아 자극할 수 있지. 시민의식이 깨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설정해 놓은 지역이 있잖아요. 중동 한반도. 예전에는 독일이었고 분쟁 지역. 아프리카 지역은 원주민들끼리 무슨 부족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그냥 난장판 만들어 놓고 있고 음, 그러면서 그들이 위선적으로 기아를 얘기하고 TV만 켜면 유니세프 아이들 코 묻은 돈 뺏어가려고 한 달에 10,000원만 제발 달라고 이러고 있는 세상이죠, 지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 사태를 보면서도 무언가 물질력 안에서의 그 뭔가 판단을 하려고 자꾸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이게 시작이 돼버리면 물질력 안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지. 쟤네들이 갖고 있는 자원하고 힘이 어떤 거니까 이런 균형이 있어서 결과를 이런 쪽으로 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훌륭해요. 박수 쳐줘야지. 고생 많았어. 근데 그들이 이 선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기서 만약에 눈치채서 실패했어. 그럼 나 다른 데 골라. 애들이 좀 눈치챈 것 같아. 그게 동북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북아가 될 수도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한반도가 이 뇌관인 상태로 이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지 남의 뇌관을 터트리라고 자기가 존재하면 절대 안 돼요. 뇌관이니까 절대 못 건드리게 해야지. 터트리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다행스러운 건 결과가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 열로 봤을 때 저쪽에서는 실제 표면 온도가 막 끓어서 뻘겋지만요. 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초감각적으로 보면 이 열의 상태가 제일 끓어오르는 곳이 동북아란 말이에요. 동북아. 모든 면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통틀어서. 이게 왜 또 맞아요? 그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저쪽이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동무 여러분들이 한반도에 편중되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 힘. 이거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힘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절대 안 돼. 그거는 노예예요, 노예. 그거는 그냥 터트려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내가냐 하고서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노출됐잖아요. 아, 한국에 보니까 저런 사람들 아우 참나 찾고 있네. 몰라 하고 있네. 생각도 일으키지 마. 저게 몇 년 전 건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어, 착각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속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틈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이게 그 그들이 선택하면서 뭔가 자꾸 작전을 짜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혀를 차지만 웃겨. 뻔한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 만약에 모래놀이 소꿉장난 하는데 자기가 의사하고 자기가 대통령 할 거야 그러면서 애기들 막 머리통 쥐어받고 저쪽에 살림하고 있는 애들 소꿉놀이 확 망쳐버리고 이런 거랑 그냥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실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요. 때로는 이렇게도 보시고 너무 끄달리지 마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현실을 판단할 때는 그분들도 어쨌든 분석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분석을 나름 자명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편인데 들어보니까 자명해. 그리고 또 이쪽 편인데도 들어보니까 자명해. 그러면 거기서 공통적인 분모를 끌어다가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공평하게. 어떨 때는 이게 맞고 어떨 때는 저게 맞을 거기 때문이에요. 조만간. 몸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때마침 몸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 보면 지금 제가 보통 어 차크라 막 얘기하면서 몸을 얘기했을 때 이 순환과 환이잖아요. 우리 그 건강 관련해서는 순환, 이 그냥 환의 원리, 순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로 봤을 때 심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장이 중요한 것은 혈액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또 뭐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열은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음양, 그리고 진동. 이렇게까지 고찰의 통찰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동, 진동의 이런 거, 진동, 뭐 틈, 이런 거에 맹신주의자들이 있어요. 마치 호흡 명상의 맹신주의자인 것처럼 진동이 끝이야. 진동 거리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동물이라 그래도 무무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깨달은 거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갖 진동이래 그냥. 다 파동이래. 여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진동하고 있는 좀비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이치적으로 봐서는 음양이 진동한다는 건 굉장한 이치죠. 하지만 그 한 사이클의 순환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설명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건 주의하시고 진동 중독자들이 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또. 자, 어쨌든 이 열에 관련된 거. 자, 그것의 이치는 음양의 진동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열, 음양의 진동,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적인 힘으로 나를 형성시키려고 두근두근하는 심장의 힘으로 자꾸 아스트랄이 작업을 쳐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심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되면서 피를 정말로 뿜, 뿜하고 두근두근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펼치고 있더라 라는 사실이죠. 사실 아카식 레코드로 보면 그게 원상적 모습이에요. 인간의 원상적 모습. 자 그럼 보자고요. 이거 제가 요 그림 때문에 그런 거야. 천부경 이치로 봤을 때 이게 왜 훨씬 자명하냔 말이에요. 이게 앉아가지고 여기가 0, 1, 1, 2, 3, 4, 1, 2, 3, 4, 5, 6, 7, 뿅 이게 아니라 천부경 쪽으로 봐서는 1, 2, 3, 4성의 이치로서 환 5자리에 앉아야지 여러분들이 육생하면서 세상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더 올라갔잖아요. 머리로.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하체 쪽, 상체 쪽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하체 쪽 부분이 하체로 영양과 생식을 관장하면서 그 나머지 두 부분이 팔다리로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체로 분리된다.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자명하냐. 제가 아카식 레코드 몰랐잖아요. 이게 훨씬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음자리로 또 들어가는 거죠. 마음자리로. 육생했으면 다시 마음자리로. 이거 원이 두 개예요. 지금 가운데가. 환, 오, 환, 칠이 그래서 천부경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이. 환호, 환칠. 마음자리 5의 자리에 원이 하나였던 게 가운데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위에 자리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6방, 8방, 6방, 8방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자리로 내려가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퍼질 때는 그냥 이렇게 태양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루시퍼의 힘. 제가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단 거예요. 이건 갑자기 웬 동그라미? 기껏 이렇게 그리다가 이걸 아니까. 내가 태양이 되는 걸 아니까. 예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 그래서 뭐 단어 배열이 조금 달라지거나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치는 거의 깨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위에 동그라미 하나는 없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건강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육생에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야 일단 보통 육생은. 자, 그러면 어디 하나가 고장났다 그래서 이 하나를 국소적으로 처치하는 것은 외과적인 시술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원상은 이 심장 자리에서 마음이 뛰고 있는 게 태초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순환, 혈액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기 이전에 혈액이 돌아야 기도 같이 도는 거예요. 앉아서 맨날 기만 돌려봐요. 대주천, 소주천 앉아서 그러고 있어봐. 똥배만 나온다. 변비만 걸린다는 거예요. 나가서 좀 제발 걸어라 그거예요. 걸어. 대주천, 소주천 앉아서 기 돌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여러분. 혈액이 먼저 돌아야 돼요, 여러분. 혈액이 먼저. 그게 건강이에요. 앉아서 백날 건강 찾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통만 오고 다리만 부어요. 머리에 피는 자꾸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로 혈액까지 돌려. 한 2년, 3년, 5년, 10년 돌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야죠. 왜 그런 걸 안 받아들일까 몰라요. 왜 그런 걸 안 받아들일까? 그래서 어쨌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봐요. 사지를 통해서 혈액을 이 중심을 통해서 머리로 사지로 다 보내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1번. 1번. 자,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요령은 사람은 서서 중력을 아래로 받잖아요. 중력을 아래로 받는 직립동물이에요. 직립동물. 자, 우리가 콜라병처럼 피는 혈액은 아래로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끓죠. 아래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심장 자체는 사방으로 보내고 있으나 그러니까 다리가 붓고 이러는 거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힘든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서 있는 게 편해요, 걷는 게 편해요. 서 있으라 그러면 오래 못 서 있어요. 걸으라 그러면 오래 걷지. 오히려 그런 원리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순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도 순환이 전부예요. 환의 이치가 끝이야. 시작이자 끝이야. 건강이라는 것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혈액의 입장에서는 발의 모양으로 봤을 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이 있죠. 발가락에서부터 발꿈치, 뒤꿈치에서 발목으로 올라가는 곳.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디마디를 통과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지의 모든 혈액이 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발가락하고 발목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을 때 발가락 걷기를 충분히 하면서 혈액을 밑에서부터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펌프질을 분명히 해야 돼요. 발꿈치로만 걸으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각질이 생긴다거나 무좀이 생긴다거나 통풍이 온다거나 발에 부종이 잘 안 빠진다거나 그래요. 왜? 여기까지 순환이 안 되거든. 발꿈치로만 걸으면 펌프질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발꿈치로만 걸으면 자, 발가락으로 같이 걸어야지 여기서부터 펌프질이 돼서 위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예요? 지금 제가 운동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가락 걷기, 뒤꿈치를 듣는데 발가락으로 뒤꿈치 들기 이러면서부터 밑에서부터 펌프질을 위로 해 올라가는 거예요. 순환의 원리로. 자, 그 다음에는 발목하고 종아리가 있죠. 그래서 발가락으로 뒤꿈치를 들으면서 종아리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
무릎도 살짝 뒤로 펼쳤다 닫았다 펼쳤다 닫았다. 그러면서 엉덩이 케겔 운동을 하면서 엉덩이 힘을 좁혔다 풀었다 좁혔다 풀었다. 허벅지도 동시에 힘이 들어가죠. 그런 와중에 먼 산을 쳐다보면서 흉통을 확장시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고 손가락을 엄지검지로 잼잼한 다음에 돌려 어깨에 힘을 빼고, 자 팔꿈치도 하나 둘 이러면서 아령 들듯이 해. 자 그리고 또 하나, 손을 봤을 때 손,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쥐잖아요. 주먹을 이 방향으로 쥐잖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주먹을 쥘 때 앙 하고 이렇게 다무는 힘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반대로는 안 쓰이죠. 그래서 손을 피는 거예요. 손등.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손등으로 피아노 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손등 피아노 치기. 몸을 사지를 다 펼쳐놓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지를 다 펼쳐놓고 어깨 힘을 빼고 손등으로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돼요? 역근들이 활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돈 데 쓰이게 돼 있죠. 안 돈 데 쓰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꾸부정한 목도 펴시고 눈도 동서남북으로 돌리시고 얼굴도 찡긋찡긋하면서 군데군데 혈액을 돌리시고. 근데 얼굴 근육을 쓰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 위로는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죠. 목 위로는. 그래서 목 마사지, 목 운동은 할 수 있잖아요. 목 마사지, 관자놀이 같은데 얼굴 안면. 그래서 마른 세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른 세수.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두피를 톡톡톡톡 치는 것, 이런 것들 하면서 팔다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가면서 몸을 쭉 펴고 혈액순환을 그대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냥 뭐 막말로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제가 알기 때문에 화내 이치구나. 심장에서 뻗어 나가는 이 혈액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손끝까지 제대로 돌리는 것이 건강의 제1순위구나. 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딴짓을 한다 그래도요, 그 혈액순환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근데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불편할 때는 혈액순환 관점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 관점으로. 어디 한 군데가 아프다 그래서 그 군데만 뭐 운동하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몸을 혈액순환시키는 걸 먼저 꼭 기본적으로 깔고 나머지 운동을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국소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의 원리로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분명히 그것은 임시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임시방편. 음. 개인적으로 저는 발가락에 통풍도 와봤고 새끼발가락이 늘상 자주 인대가 늘어나는지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발목이 많이 아파서 수영하는 사람으로서 오리발을 못 낄 정도로 오리발을 못 낄 정도로 발목이 많이 아파봤고요.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도 아파봤고 그리고 허리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목도 디스크가 상습적으로 터지고 회전근개도 다 찢어져 가지고 수술 직전까지 갔었고 팔목도 테니스를 많이 쳐고 탁구를 많이 치고 볼링을 많이 쳐서 엘보가 심했고 팔목도 현대병이죠. 팔목도 많이 아파서 실제로 매달리거나 뭐 이렇게 무게를 전혀 못 두는 상태였고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것도 상습적으로 자꾸 삐었어요. 그래갖고 이 꿀밤 같은 것도 못 때려요. 제가 이렇게 힘을 주면 자꾸 삐어서 한참 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뭐 병자랑하는 것도 있잖아. 병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아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전부터 비슷한 거를 깨닫고 자, 천부경을 만난 2년 전부터는 이 환의 원리를 알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체조를 하면서 지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뭐 또 금주 같은 것도 술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였고 복합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환운동, 혈액순환을 기본적으로 하는 환운동. 이 저를 굉장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데도 지금 거의 없고 물리적으로 아픈 데도 없고 소화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허리 아파, 어깨 아파, 저도 다 아파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아파거리면서 주사 맞고 치료받고 도수 치료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땜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20년을 고통을 받았었어요. 20년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여러분. 이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앉아 있으면 정말 어깨를 파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자다 깨면 울어요. 그냥 어른인데도. 저도 평생 진짜 한 세네 번은 울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울어요, 진짜. 너무 힘드니까. 이 목 디스크가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저도 그런 고통을 10년, 20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체조 하나로 나았어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발가락으로 뒤꿈치 살살 들면서 엉덩이에 힘주고 먼 산 바라보면서 흉통을 확장시키고 팔을 크게 어깨 힘 빼고 천천히 크게 돌리는 것. 자, 이 체조 하나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요통, 견통, 목 디스크, 통증 다. 그리고 역피아노 치기, 엄지검지 잼잼. 역피아노 치기, 엄지검지 잼잼. 이걸로 손목 아픈 거하고 팔꿈치 엘보 다 낫단 말이에요. 실제로. 상습적으로 아팠는데 이제는 안 아파요. 자, 그리고 무릎 이런 것들도 걷기 좀 신경 쓰고 무릎 하는 동도 있어요. 무릎 하는 동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그냥 간단한 체조만 가지고 제가 지금 20년 동안 알아왔던 거를 4년 동안에 점점 몸을 가볍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이치, 아카식 레코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통찰로서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환의 원리, 순환, 특히 심장에서 뿜뿜하는 이 혈액의 순환을 이롭게 만들고 용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건강의 제1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것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운동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골프 이거 몸 망가뜨리는 운동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허리를 쓰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휘둘러. 이거 엄청 안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으로 골프 안 치면 바보 병신이 되니까 치잖아요. 골프 치는 거 좋단 말이에요, 모든 스포츠. 그럼 골프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운동하셔야 돼요. 꼭 마무리 운동으로. 전후로 기본 체조 잘 하시고 반대 운동해야 돼요. 미련하게 맨날 골프 친다고 그러면서 팔목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깨 나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골프 치고 있으면 자기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바보 천치 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체조 정도만 해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훨씬. 자,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을 반대로 힘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동작을 많이 해서 좀 익힐 필요는 있죠. 계속 이렇게 휘두르시는 분들은 반대로 몸통 돌리기를 한다든가 반대로 버티는 다리의 힘을 반대로 줘서 반대쪽 스쿼트를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의 균형이에요. 이것도 혈액순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근력까지 편향되게 형성이 되다 보면 그거 다시 되돌리는데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주종목이 있는 선수들이 한쪽에 특정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이거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혈액순환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이치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문 체육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거를 그만뒀다 은퇴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재활운동을 꼭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3, 40년을 그 한쪽 방향인 한쪽 편향된 운동만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재활운동이에요. 그분들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폭삭 늙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운동선수들. 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평생 재활이다라는 부분 알려주시고 이런 이치를 제가 알아서 그래요.
특히나 저는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강사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제 몸이 너무 아파봐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천부경도 알았고 무부경 세상도 열었고 아카식 레코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몸이 형성된 과정을 알았던 게 맞구나라고 지금 다시 보고 나니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게 이게 더 확실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운동하시고 재활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두 분도 좀 아시겠지만 정말 본인이 효과를 봐야지 이 말이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잖아요. 자, 밥 먹기 전에라도 15분씩 운동해 안 하잖아. 저조차도 주말엔 안 하잖아요. 평일에는 일 때문에 그냥 체조도 하고 막 하는데 딱 하루만 지나도 딱 티가 나잖아. 얼마나 이제 마음이 웃겨요. 이치는 알고 있어도 내가 안 하는 걸.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그래서 저는 버릇이 있죠. 실제로. 그냥 뭔가 좀 코가 맹맹하다. 머리가 살짝 띵하다. 이럴 경우에는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요. 그리고 그냥 팔 돌려요, 계속. 그러면 분명히 금방 나아져요. 신기한 게.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어딘가 막혔기 때문에 얘가 좀 띵한 거거든요. 실제로 공기가 조금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한 자세로 뭔가 오래 있었다 싶을 때는 조금 순환이 잘 되는 공간, 햇빛 살짝살짝 맞으면서 어깨 힘 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락 뒤꿈치 들기, 발가락 서기 뒤꿈치 들기, 흉통 확장 서기 한 다음에 어깨 힘 빼고 손등 피아노 치기 하면서 팔 쭉쭉 그냥 편안하게 돌리시면 어, 순환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많이 펴시고 팔 많이 돌리셔야 돼요. 팔 돌리시는 건 시계 이렇게 해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방향은 크게 그래야지 등이 펴지니까 그 방향으로 크게 무리 안 되고 어깨가 뻐근해질 정도까지는 돌리셔야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저는 개수가 많아야지 뻐근해져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깨가 안 좋을 때는 힘을 빼고 살살 돌려도 아예 못 돌렸었고 그런데 그게 한 20번만 돌리면 뻐근해서 못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100회 이상 돌려도 괜찮고 180개, 200개 넘어가야지 약간 뻐근해져.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좀 탄탄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돌려야 돼요. 뻐근해질 때까지는. 힘을 빼고 해요. 힘들게 돌리는 게 아니라 힘 빼고 돌려서 뻐근해질 정도까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게. 어디 한 군데 아파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20년 동안 느껴서 그 얼마나 고통인지 알아요. 특히 이 비염 있는 사람들도 삶의 질 엄청 떨어지죠. 비염 있는 사람들은 맨날 몽롱하거든. 그리고 맨날 코 찔찔찔찔 이거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맛도 잘 못 느끼고 숨을 못 쉬니까 갑갑하고 어디 가서 코 흥흥 푸는 것도 눈치 보이고 사람들이 있는 데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지. 그런 그분들도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는 아토피도 20살 때까지 맨날 주사 맞아가면서 온몸이 피가 날 정도로 긁어가면서 20년을 또 그거 알아봐서 또 아토피가 또 얼마나 괴로운 건지 또 알고 있고 좀 어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죠. 그런데 전부 다 어쨌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체조 하나로. 영성, 신성, 십, 무아, 자연. 써놨네요. 여기는 오행, 주체자이자 관측자. 옛날 건데 나름 잘 써놨네. 그렇죠? 나름 잘 써놨네. 여기 이제 소리 음성 말씀명 비창조가 약간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근데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심 소리 그다음에 에, 명 대신 이제 말씀하고 명하고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자를 하고 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딱 행동하는 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리 음성 말씀 명 이렇게 한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창조했던 것이고 뭐 요거 앞뒤로 한두 개 바뀐 거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어쨌든 7의 자리는 영성의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이거 깨졌다고 아마 제가 그랬을 거고 9의 자리는 신성의 자리다. 이게 맞고 9의 자리 설정하는 자리 내가 신으로서 대자유의지를 발행하는 자리다. 발휘하는 자리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본체, 객체, 시선, 작용, 그리고 나, 50토. 6방이 열리고 7의 자리를 앉아서 8방을 열고 9의 자리를 앉아서 인중천지 1, 무아의 무의 자연하는데 이렇게 맞네요. 이렇게 보면 사성의 이치를 통해서 음양을 깨닫는 건데 음양의 이치를 통해서 사성의 이치를 깨닫기는 어려워요. 음양의 이치만을 음양의 이치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동으로 빠지기가 쉽고 뭐라 그럴까요? 음양 위험해요. 약간 위험할 수 있어.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누구나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성의 이치를 자명하게 먼저 꿰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성의 이치를. 사성. 본체에서 염화미소의 사성의 이치. 그 꽃을 그려놨잖아. 꽃도 해바라기로 이쁘게 그려놨네. 갖다 붙여가지고. 자, 영험이서 내 안에 꽃을 꺼냈을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걸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꺼냈다라고 하는 작용. 이것을 그냥 자명하게 알면 다 해결이 돼요. 다. 그래서 사성의 이치를 동시에 자명하게 알면서 음양의 이치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사성의 근본의 사성의 이치를 볼 때는 음양을 그렇게 대비시키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 물질 안에서는 우주 섭리 안에서는 음양을 어떻게 갖다 쓰든 실은 켜졌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극명한 요 본심에 있는 거 본심에 있고 지금 여기 무주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주 세상에 있는 거 요쪽 본 자리에 있는 거는 실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그냥 지들이 이치적으로 춤추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양이 그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예요. 여기. 이 시선 갖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런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흔한 가르침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무주 세상에서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 무주 세상에서는 이치적 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주하고 무에서의 사성의 이치가 통과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음양이 그 안에서 춤춘다는 사실을 말로써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본체 이거는 음양이 가능한 거예요. 전체적인 본체에서 일단 이 객체 우주 세상 이 우주 세상으로 객체가 탁 튀어나갔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음양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봤을 때는 이쪽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전체적으로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음으로 설정하든 양으로 설정하든 내가 아리만에서 다시 루시퍼에서 다시 아리만이 반복되는 거니까 우주 섭리 안에서는 그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치 세상 안에서는 분명히 사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음양이 존재하지가 않아. 어, 어, 그게 사성의 이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의 사성은 그냥 사성이에요. 음양이 아니라. 왜냐하면 음양까지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음양의 작업이 아니라요. 내 작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극명한 무에서 내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건 음양이 아니야. 그거를 이제 일시무시라고 말씀 명빛 창조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시무시가 3번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시무시, 여기서 일시무시, 여기서 일시무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주 섭리에서의 일시무시는 이제 그렇게 다 되는데 요거는 좀 섞인 거죠. 원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마음을 내는 거죠. 마음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주 섭리 안에서 제가 뭐 마음이 삐뚤어졌다, 뭐 틈이 생겼다, 이제 뭐 이러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주 세상에서의 작업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세상으로 나가는 일시무시는 그렇게 설명해도 돼. 근데 무주 세상 안에서는 이치로서는 그냥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밖에 그냥 막 음양이 춤추고 있는 그런 그냥 혼재된 이 상태. 이치로서 사성을 알지 못하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이치 자체도 1이었기 때문에 이치 자체도. 근데 여기 분명히 음양을 그렇게 탄생시킨 건데 음양을 사성의 이치로 대비시킨다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사성의 이치를 알아야 음양이 자명해진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애매하지만 이게 천부경을 무의사사가 왔다 갔다 해보면은 그건 알 수 있어요. 더 그냥 차라리 더 관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향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약간 도피일 수가 있어요.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자면 어, 모모형을 차례대로 밟지 않고 가는 수순일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지금까지는 많이 그렇죠. 많이 공부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 그냥 지식의 과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공부한다는 의미에서는 계속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의심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음양이 오히려 끄달려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것을 핑계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음양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음양을 핑계 대는 거일 수도 있어. 분명히 다른 이치들을 분명히 캐내야 되는데 그냥 음양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 그것은 분명한 메커니즘이에요. 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약간 퉁치려고 하는 마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더 오히려 분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더 분석하고 이치를 조금 더 캐내려고 하고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 영학이라고 하잖아요. 학 이제 대신 포인트는 영학이 돼야 되는 거고 신비론자가 아니라 신비학으로 자명한 방법으로 그 메커니즘을 따라서 슈타이너처럼 이렇게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 나가면서 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 뭐라 그럴까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또 추가로 하니까 새로 생각해야 되고 또 비교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조금 있죠. 한 줄 한 줄마다 두 분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이제 창조력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해볼 필요 있어요. 시험. 제 강의에 자꾸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 강의는 제 나름대로의 창조니까 거기서 힌트를 받으시되 적극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 적극적으로 진짜 인간지구 발달을 다시 하면서 한 줄 한 줄 보이는 만큼은 재창조해 내셔야 돼요. 아, 내가 배운 게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이가 되는구나 라고 하나씩 하나씩 끈질기게 뽑아내면 그게 쭉 하고 스토리가 생겨요. 이제 저는 그 작업이 그냥 보면은 줄줄줄줄 되는 이제 연습이 돼가고 있잖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것의 힘은 천부경에 있어요. 천부경에 그래서 제가 직역의 스토리예요. 제 힘이 별게 아니에요, 진짜. 천부경을 직역하는 스토리의 힘, 그냥 그 스토리를 쭉 하고 풀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끊임없이 자잘하게 계속 통찰의 고찰을 단어마다 확장시켜 놓으니까 그냥 다 걸리는 거야, 이런 게. 아, 맞지, 맞지, 맞지. 왜냐하면 천부경은 강력한 이치를 함축시켜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안 걸리는 얘기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천부경 직역을 계속 동시에 하시면서 이런 아카식 기록을 보면서도 어, 계속 그 구절구절 보이는 구절마다는 천부경의 스토리를 기준으로 하면 별로 실수를 안 해요. 천부경의 스토리를 기준으로 대비시켜서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천부경이 굉장히 제가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무슨 흘러간 옛날 그 발라드 가요가 나와서 가사를 들으면 아니 그 뭐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뭐 이런 가사만 나와도 그 철학적으로 너무 완벽한 가사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그 한 구절 자체가 얼마나 완벽한 어떤 고찰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하는 것 자체도 천부경자로 보면 일단 저는 크게 보니까 내가 육생을 수천 번 수만 번 했는데 당연히 많지. 당연히. 그런 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냥 한 번 육생의 성질로 봤을 때는 천지인의 일들이 모였었고 천이삼지이삼이 인이삼 했던 음양들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내 속에 처음 육생이지만 내 속에 내가 많은 거는 또한 완전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도 와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 막 이러고서 무슨 기 막 얘기해도 그게 다 나였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실은 아카식 기록은. 그게 다 나였구나. 어, 그게 다 지금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폴라리스 시대 얘기해도 종종 설명드리잖아요. 이거 지금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대로 물질로 풀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다시 지금 강의를 실제로 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이거 아카식 레코드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는 굉장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 왜? 일시무시 최고의 신도 나였으니까. 그 하위의 신들은 다 나죠. 일적식구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신들이니까. 다 나은 거예요. 천신도 근본에 있는 천일지 일인일했던 천신, 지신, 인신, 이삼신, 요삼신도 나. 그다음에 뒤에서 일했던 애들 천이지인이 했던 요 얘네들도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왕만내 하중에서 대삼합 육생하는 와중에 거시와 미시를 오가면서 전체적인 우주와 미시 세계의 나를 일치시키는 것,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의 나, 지구 에고 끝까지 끌고 들어왔을 때 물질의 나까지도 무의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만왕만내 대삼합 육생, 만왕만내 육생하면서 내가 결국에는 인중천지일에서 일종무종 일시무실하는 것까지 시공을 내가 진짜 통찰해버리고 나면 진정으로 그 다음에 육생했을 때는 내 영혼력, 온전한 영혼력을 안고 육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의 육생이 진짜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대가 들어가는 거야. 냉정하게 말해서 4년 전에 저는 그냥 삼합이었죠.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저는 그냥 삼합이었던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삼합이라는 시간도 만학만내 했기 때문에 대가 붙은 거죠. 나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합육생을 반복하면서 만학만내하면서 일적식거 우주 어떻게 탄생되는지 계속 보면서 인중천지일 이번에는 이런 인중천지일 했다가 시공을 다시 돌아서 이번에는 이런 인중천지일 시공 다시 그래서 진정으로 삼합육생 할 때 여러분이 진짜로 깜짝 놀래요. 진짜 이게 대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게 대삼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했던 거는 진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유튜브를 그냥 막 파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맞는지 의심스러우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 유튜브를 그때부터 그냥 계속 답한 거예요. 우선 천부경 유튜브 다시 봤고 다시 보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맞네 그러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맞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깨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편지 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확인하고 나서. 이건 실례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 유튜브를 그래서 다 본 거예요. 싹 다 본 거지.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들의 특징이 다 보이니까 이제 다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다 쓴 거죠. 편지를. 그래서 등기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대삼합하고 나서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통을 말하는 거고 그 힘이 뭔지 아니까. 진짜로 느꼈으니까. 앞뒤가 안 보여요. 할 수밖에 없는 일밖에 안 보이게 돼, 이게. 공부는 공부대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원이 뭐다, 각인이 뭐다 이런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확인되는 거야. 내 전생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런 힘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게 보이는 이유가 다 그런 거구나. 라고 지금 제가 만약에 그거를 다 입 밖으로 내뱉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친놈이 돼요.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치로. 그리고 입 밖으로 내잖아요. 뭐였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었다. 예수였다. 부처였다.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배아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으셔도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하는 과정은 분명히 본인들이 겪어내야 돼요.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해보니 이거 미끄러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대삼합할 때는 뭔가 스프링처럼 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증명하고 나서 등기 보내는 걸로 튄 거야. 선생님들한테 편지 써서 등기 보내야 되는 걸다라고 표현이 튀어버렸죠.
여러분들도 진짜로 본인이 대사마프 하면은요, 실제로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용수철을 꽉 눌렀다가 탁 튀는 것처럼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팍 하고 튀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누구한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당장 저하고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게 생길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어느 면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음, 제가 분명히 그거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캔맥각인데 막 이제 이랬던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황금의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특이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니까 자꾸 그 특이점을 더 맞아야 돼요. 자꾸 특이점을 더 맞아야 되는 거는 계속 반복적이에요. 천차만별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일어날까 싶은데도 일어나요. 일어날까 싶은데도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조금 더 지금 아카식 레코드라는 주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 섭리의 먹잇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슈타이너를 하면서 초반에 조금 있었다가 지금 정체기가 온다는 것은 이 그냥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 그리고 제 강의에 약간 그냥 물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무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공부한 것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것들을 자꾸 대비시키면서 어느 순간 육생 하면서 그게 정말 톱니바퀴가 확 하고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엄청 깜짝 놀래요. 이게 이거였어? 이 간단한 걸 내가 왜 이렇게 삥삥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자명해서 제가 늘상 떠들던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자리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그렇게 했구나. 지금도 하는 걸지도 몰라. 근데 그게 여러분들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모든 강의에 수많이 이치들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누군간 그게 얻어 걸리고 그래서 그게 감으로 머무르면요. 실제로 이 깨달음도 안타깝지만 결과가 얘기해줘요. 이게 신기하게 결과가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과정을 아무리 마지막 황금의 계단을 올라갔다라 그래도 마지막 문 못 열고 그냥 미끄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똥막대기 거리면서 끝까지 제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끝이 아니다. 계속 도는 거다. 계속 올라가야지만 그게 스스로 자명해져요. 스스로. 그럴 때야 비로소 진짜 쓰는 거예요. 그럴 때야. 그래서 제가 너무 스파르타식이긴 한데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동무로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계속 하자고 마음을 어느 정도 먹으셨으니까 들리든 안 들리든 일단 그냥 끝까지 계속 일단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힌트는 옆에서 계속 이렇게 드릴 거니까 계속 뚜벅뚜벅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